여러분은 한국 전쟁 당시 중동에서 가장 먼저 전장을 향해 달려온 나라가 어디였는지 아시나요? 낯선 땅, 낯선 언어, 그리고 끝나지 않은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터키의 젊은이들은 망설임 없이 발을 들였습니다. 형제의 나라를 지키겠다는 단 한마디로 머나먼 극동의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싸웠던 이들. 그러나 전쟁이 끝난 후 그들에게 돌아간 것은 찬사도, 연금도, 뉴스 한 줄도 아닌 70년의 침묵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들이 지켜낸 그 나라 한국이 마침내 기억을 행동으로 바꾸는 날이 왔습니다. 더 이상 희미한 사진 속 이름이 아닌 그들의 후손 앞에 휘날리는 태극기, 그리고 물이 흐르는 대지와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우리가 얼마나 깊이 감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한민국의 진심 어린 답장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70년 전 피로 맺은 형제의 나라, 한국과 터키가 다시 이어가는 기적의 기록입니다. 잠깐 영상 시작 전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신다면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터키 동부 카르스 인근의 작은 농촌 마을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는 아이셰 카라입니다. 제 책상 위엔 항상 그 사진이 있습니다. 할아버지 무랏 카라의 오래된 흑백 사진이죠. 군복을 입고 당당하게 서 있는 젊은 터키 병사의 모습. 저는 매일 아침 그 사진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선생님, 이 사진 속 사람은 누구예요? 아이들이 종종 물어봅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하죠. 우리 할아버지야. 한국 전쟁에 참전해서 돌아오지 못하신 분이란다. 터키 동부 카르스 인근의 작은 농촌 마을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는 제 이름은 아이셰 카라입니다. 이 학교는 많이 낙후되어 있어요. 상수도는 연결되어 있지만 자주 고장이 나서 아이들이 매일 물통을 들고 언덕을 오르내립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죠. 아이셰 선생님, 오늘도 물이 안 나와요. 아이들의 이런 외침은 너무나 익숙해졌습니다. 우리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농사를 짓거나 가축을 키우며 살아가요. 그렇게 대대로 이어져 왔죠. 하지만 할아버지 무랏은 달랐어요. 그는 70년 전 멀고 낯선 나라를 위해 싸우러 떠났다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할머니께서 생전에 자주 하시던 말씀이었어요. 하지만 우리 가족에겐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공식 기록이 하나도 없었죠. 그저 믿음만 남은 이름뿐이었습니다. 어쩌면 할머니의 오래된 기억 속에서 미화된 이야기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적도 있어요. 할아버지가 영웅이었대요? 제 반 아이들 중 하나인 에민이 어느 날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사실 저도 확신할 수 없으니까요. 그랬을 거야. 하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단다. 아이들은 종종 할아버지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멀고 낯선 나라에서 싸운 영웅 이야기는 동화처럼 들리나 봐요. 하지만 제게는 그저 아픈 현실이죠. 뿌리가 잘린 가족 역사의 한 부분입니다. 오늘도 물통을 든 아이들이 학교로 올라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해요. 할아버지가 목숨 바쳐 지켰다는 그 나라는 지금 어떤 모습일까? 우리처럼 물이 부족해서 고생하는 아이들이 있을까? 아니면 모든 게 달라졌을까? 한국에 대해 알고 있는 건 교과서에서 배운 것뿐이에요. 선진국이 되었다고, 경제 강국이라고. 하지만 할아버지의 흔적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잊혀진 영웅, 기억되지 못한 희생. 그것이 제 할아버지의 유산이죠. 어떤 밤에는 꿈을 꿉니다. 할아버지를 만나는 꿈이요. 그 꿈에서 할아버지는 항상 물어보세요. 내가 지킨 그 나라는 잘 있니?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 대답을 못합니다. 모르니까요. 정말 모르겠습니다. 매일 같은 질문을 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저는 자주 생각해요. 할아버지가 목숨 바쳐 지키려 했던 그 나라는 지금 어떤 모습일까? 인터넷에서 한국에 대한 기사를 찾아봅니다. 화려한 도시 사진, 첨단 기술, 세계적인 음악과 영화. 모든 것이 제가 사는 이 작은 마을과는 너무나 다른 세상 같아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그들도 우리처럼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 아닐까요? 선생님, 한국에는 물이 많이 나와요? 물통을 들고 학교에 도착한 아이린이 어느 날 물었습니다. 그 질문의 순간 마음이 찡했어요. 그럴 거야.
아마도 수도꼭지만 틀면 깨끗한 물이 나올 거다. 아이들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그들에겐 마치 동화 속 이야기처럼 들리겠죠. 터키의 교육 환경은 점점 나아지고 있다고들 하지만 우리 마을은 여전히 많이 뒤처져 있어요. 전기가 자주 끊기고 인터넷은 느리며 학교 시설은 낡았죠. 저희 학교에 컴퓨터실이 생긴 건 불과 2년 전이었어요. 그마저도 컴퓨터는 5대뿐이고 절반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아이시의 선생님, 할아버지가 지켰다는 나라 사람들은 우리를 기억할까요? 이 질문은 세무라가 했는데 반에서 가장 예민한 아이예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글쎄, 잘 모르겠구나. 역사책에는 터키군이 한국 전쟁에 참전했다고 나와 있지. 하지만 개인적인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법이야.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할아버지가 그 먼 나라에서 싸우다 돌아오지 못한 것처럼 그분의 기억도 그 나라에 묻혀버린 건 아닐까? 아니면 누군가는 기억하고 있을까? 어느 날 밤 낡은 컴퓨터 앞에 앉아 한국에 대해 더 찾아보았습니다. 한국 전쟁에 참전한 터키 여단에 대한 기사들을 읽었죠. 1950년대 거의 5천 명의 터키 병사들이 한국에 갔다고 해요. 그중 수백 명이 돌아오지 못했고 그 이름 목록 어딘가에 제 할아버지도 있겠죠. 그때 중요한 결심을 했어요. 언젠가는 꼭 그 나라에 가보겠다고. 할아버지의 흔적을 찾아보겠다고. 그냥 희미한 이야기가 아닌 진짜 역사로 증명해보겠다고요. 일기장에 썼습니다. 언젠가 나는 한국에 갈 거야. 무랏 할아버지가 어디에 묻혀 계신지 그리고 왜 그토록 목숨을 바쳐 지키려 했는지 알아볼 거야. 그날 밤 또 꿈을 꿨어요. 할아버지가 미소를 지으며 저를 바라보는 꿈이었죠. 그런데 이번엔 내가 지킨 그 나라는 잘 있니? 대신 다른 말씀을 하셨어요. 너도 언젠가 그 나라를 보게 될 거야. 내가 본 이상의 것을. 평범한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교실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창밖으로 낯선 차량들이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검은색 지프차 몇 대와 흰색 밴이었죠. 아이들도 금세 알아차리고 창가로 몰려갔습니다. 선생님, 저기 누가 왔어요? 외국인이에요. 차가 정말 멋있어요. 차 옆면에는 낯선 글자가 쓰여 있었어요. KUICA 한국어와 영어로 써 있었죠.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사람들이라니. 아이들 자리에 앉으세요. 잠시 후에 창밖에 누가 왔는지 알아볼게요. 수업은 계속되었지만 저도 아이들도 집중하기 어려웠어요. 교장 선생님이 방송으로 전달했습니다. 아이시 선생님은 교무실로 와주세요. 교무실로 가는 길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교장 선생님과 함께 낯선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국인으로 보이는 3명과 터키인 통역사 1명이었죠. 아이시의 선생님, 이분들은 한국의 정부 개발 원조기관인 코이카에서 오셨습니다. 터키, 한국 공동시범 농촌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마을을 방문하셨어요. 영어 실력이 좋은 선생님이 통역을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한국인 중 1명이 일어나 저에게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유진입니다.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예요. 지하수 조사와 농업용 정수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전조사팀을 이끌고 왔습니다. 정유진 박사의 미소는 따뜻했어요. 그의 말을 아이들과 마을 사람들에게 터키어로 전달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마을의 수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 것이었죠. 이곳의 지하수 상태를 조사하고 학교와 마을, 주민들이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수 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그들은 학교를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정유진 박사와 함께 교실들을 안내했습니다. 제 교실에 들어섰을 때 그의 시선이 책상 위 할아버지 사진에 머물렀어요. 이 사진은? 순간 가슴이 떨렸습니다. 정유진 박사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이 군복, 한국전 참전 터키 여단 군복 맞습니다. 혹시 제 할아버지예요. 무랏 카라입니다. 한국 전쟁에 참전했다가 돌아오지 못하셨어요. 정유진 박사의 표정이 순간 변했습니다. 그는 깊은 존경심이 담긴 눈으로 사진을 바라봤어요. 제가 이 사진을 찍어서 한국으로 보내도 될까요?
국방부 보훈처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라고 대답했는지 기억나지 않아요. 그저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죠. 70년 동안 우리 가족이 그저 이야기로만 간직했던 할아버지의 이름. 이제 실제 역사 속에서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정유진 박사는 할아버지의 사진을 조심스럽게 촬영했어요. 그리고 저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할아버지에 대해 더 아는 정보가 있으신가요? 이름, 계급, 소속 부대, 전투 장소 등. 이름 외에는 거의 없어요. 할머니께서 가평이라는 곳에서 싸우셨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기도 한데. 가평요? 1951년 가평 전투는 터키 여단이 중공군의 공세를 막아낸 매우 중요한 전투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할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희생이 드디어 빛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떨렸습니다. 어쩌면 이건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할아버지가 지키려 했던 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이제 우리 마을을 돕기 위해 왔다니. 정유진 박사가 한국으로 할아버지의 사진을 보낸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혹시 소식이 왔을까 하고요. 하지만 일주일 동안은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그 사이에도 코이카 팀은 열심히 일했어요.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지하수를 조사하고 토양 샘플을 채취하고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눴죠. 정유진 박사와 저는 가까워졌어요. 틈이 날 때마다 한국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한국은 어떤 나라인가요? 물이 부족한 지역도 있나요? 사람들은 터키에 대해 알고 있나요? 정유진 박사는 친절하게 모든 질문에 답해 주었어요. 한국은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다고 했습니다. 깨끗한 물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충분히 공급되고 있다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한국 사람들은 터키를 형제의 나라라고 부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터키가 없었다면 오늘날의 한국도 없었을 거예요. 학교에서도 터키군의 희생에 대해 배웁니다. 그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할아버지의 희생이 잊혀지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드디어 기다리던 연락이 왔어요. 정유진 박사가 교실로 찾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무척 진지했어요. 아이셰 선생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는 태블릿을 보여주었어요. 화면에는 공문서 같은 것이 띄워져 있었습니다. 무라카라 상병, 1951년 가평 전투 중 실종, 전사자로 기록 확인됐습니다.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존재가, 그의 희생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겁니다. 70년이 지나서야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건 한국 국방부 보훈처에서 보낸 공식 기록입니다. 무라카라 상병은 1951년 4월 가평 전투에서 중공군의 공격을 막아내던 중 실종되었다가 전사자로 최종 확인되었어요. 그의 이름은 서울의 전쟁기념관에 있는 터키군 참전 기념비에도 새겨져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실제로 있었던 분이었고, 실제로 싸우셨고, 실제로 그곳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더 이상 가족 사이의 흐릿한 전설이 아니라 역사 속의 진짜 인물이 된 거예요. 정유진 박사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소식이 있어요. 보훈처에서는 무랏 상병의 유가족인 아이시의 선생님께 감사장과 메달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말을 멈추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이 마을의 수자원 개발 사업이 한국, 터키 평화 협력 프로젝트로 격상되었습니다. 원래 계획보다 훨씬 큰 규모로 진행될 예정이에요. 기쁜 소식이었지만 모든 일이 순탄하게만 흘러간 것은 아니었어요. 마을에서는 새로운 정수 시스템을 어디에 설치할지를 두고 의견 충돌이 생겼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학교 쪽에 설치하는 것에 반대했어요. 왜 학교에 설치하느냐? 마을 중심부에 있어야 모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들이 오갔죠. 게다가 더 큰 문제가 발생했어요. 조사용 장비 몇 개가 도난당한 겁니다. 코이카 팀은 본부에 이 사실을 보고했고 곧 답변이 왔어요. 안전 문제로 시범 사업 전면 재검토될 수 있음. 철수 가능성 있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드디어 할아버지의 이름이 역사 속에서 되살아났는데
그가 지키려 했던 나라에서 온 도움마저 사라지게 생겼으니까요.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매일 물통을 들고 언덕을 오르내리는 그 아이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그날 밤 정유진 박사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안타까워하면서도 현실적인 문제를 설명했어요. 본부의 결정을 기다려봐야 합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서 결심이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무라 상병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그의 후손들이 사는 이 마을을 꼭 도울 거예요. 마을 회관에 주민들이 모였습니다. 코이카 프로젝트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이 빠르게 퍼졌어요. 사람들의 표정은 무거웠고 분위기는 침울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장비를 훔친 사람이 누구인지 밝혀내야 해요. 우리 마을에 정말 필요한 사업인데. 다양한 목소리가 터져나왔죠. 저는 앞으로 나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코이카 본부에서는 안전상의 이유로 이 사업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최종 결정이 내려진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봐야 합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갈등이 시작됐어요. 일부는 도난 사건에 대해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또 일부는 정수 시스템 설치 장소를 두고 계속 다투었습니다. 마을이 둘로 나뉘는 것 같았어요. 한 주민이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결국 또 우릴 돕는다는 말은 말뿐이었어. 외국인들은 항상 그래. 뭔가를 약속하고는 중간에 떠나버려. 그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할아버지가 목숨 바쳐 지킨 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정말 그럴까요? 아니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학교에 돌아와 교실을 정리하고 있는데 창밖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어요. 정유진 박사였습니다. 아이씨 선생님,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와 함께 교실에 앉았습니다. 정유진 박사의 표정은 지쳐 보였어요. 본부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상황이 좋지 않아요. 안전 문제가 최우선이라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건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이 마을 아이들의 미래가 달린 문제니까요. 창문 너머로 마을이 보였습니다. 유일한 가로등 아래에서 아이들이 물통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아이들 중에는 세무라도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배탈이 나서 학교에 제대로 오지 못하고 있었죠. 마을 의사는 오염된 물 때문이라고 했어요. 박사님, 저 아이들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발요. 정유진 박사는 한참 동안 그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결심한 듯 말했어요. 그래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협조가 필요해요. 모두가 함께 해야 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할아버지의 사진을 들고 마을 회관으로 향했어요. 그곳에서 정유진 박사와 코이카 팀원들을 만났죠. 제안이 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어요. 영상 편지를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제 할아버지의 이야기와 함께 이 마을 아이들의 현실을 보여주는. 정유진 박사의 눈이 빛났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한국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영상을 만들면 본부의 결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날 오후 우리는 학교 교실에 간단한 촬영 장비를 설치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 사진을 들고 카메라 앞에 앉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말을 시작했습니다. 제 할아버지는 70년 전 한국이라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무라카라 상병은 가평 전투에서 전사했어요. 이제 그 나라가 우리 마을 아이들의 미래를 지켜줄 수 있을까요? 영상에는 마을 아이들이 물통을 나르는 모습, 제한된 수도 시설, 낡은 학교 건물, 그리고 세무라처럼 물 때문에 병에 걸린 아이들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아버지의 사진과 함께 저의 목소리로 마무리했어요. 형제의 이름으로 도움을 요청합니다. 정유진 박사는 이 영상을 한국 보훈처와 코이카 본부 그리고 한국의 소셜미디어에 공유했습니다. 영상을 올린 직후에는 큰 반응이 없었어요.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유진 박사가 흥분한 목소리로 전화했어요. 아이씨 선생님, 영상이 한국에서 엄청난 반응을 얻고 있어요. 하룻밤 만에 수십만 조회수를 기록했고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는 태블릿을 들고 학교로 달려왔습니다. 화면에는 한국어로 된 수많은 댓글들이 보였어요. 정유진 박사가 번역해 주었습니다. 형제를 잊지 말자. 터키가 없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도 없었다. 무라카라 상병의 희생을 기억하자. 그의 후손들을 돕는 것은 우리의 의무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아버지의 희생이 70년이 지난 지금 다시 빛을 발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빛은 우리 마을의 희망이 되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영상이 퍼진 지 3일 만에 코이카 본부에서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정유진 박사가 기쁜 얼굴로 마을 회관에 모인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했어요. 터키, 한국 평화마을 프로젝트가 정식으로 승인되었습니다. 원래 계획보다 훨씬 큰 규모로요. 마을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모두가 서로를 끌어안고 기뻐했어요. 이제 학교와 마을에 깨끗한 물이 공급될 것이고 아이들은 더 이상 물통을 들고 언덕을 오르내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소식이 있어요. 정유진 박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한국참전용사유족회와 보훈처 관계자들이 이번 주말에 이 마을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무라카라 상병의 후손을 직접 만나고 싶다고 하셨어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한국에서 누군가가 직접 우리 마을에 온다니. 그것도 할아버지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그 중에는 박노식이라는 92세 노인분도 계십니다. 1951년 가평 전투에 참전했던 분이신데 무랏 상병과 같은 중대였다고 하셨어요. 이 말에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할아버지를 직접 알았던 분이 아직 살아계신다니. 70년이 지난 지금도요. 모든 것이 꿈만 같았어요. 마을 사람들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서로 다투고 의심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한마음이 되어 방문단을 맞을 준비를 시작했어요. 학교는 새 페인트로 칠해졌고 마을 광장은 깨끗이 청소되었습니다. 집집마다 터키 국기와 함께 한국 국기도 내걸었죠. 준비하는 내내 저는 긴장했어요. 할아버지를 직접 알았던 분을 만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계속 생각했습니다. 그분의 기억 속에는 어떤 할아버지의 모습이 있을까요? 무슨 이야기를 들려주실까요?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헬리콥터 소리가 마을 상공에 울려 퍼졌어요. 아이들은 모두 운동장으로 달려나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헬리콥터는 마을 외곽의 빈 들판에 착륙했고 몇 대의 검은색 리무진도 마을로 들어왔습니다. 마을 광장에는 환영식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학생들이 준비한 노래와 춤, 그리고 마을 어른들이 준비한 전통 음식들이 있었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광장 입구에서 기다렸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들 중에는 정장을 입은 한국인 관리들과 함께 군복을 입은 노인 한 분이 보였어요. 그분은 매우 천천히 지팡이의 의지에 걸어오셨습니다. 박노식 옹이었어요. 정유진 박사가 저를 박노식 옹에게 소개했습니다. 이분이 무라카라 상병의 손녀 아이셰카라 선생님입니다. 박노식 옹은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였어요. 그분도 제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셨습니다. 통역사가 그의 말을 전해주었어요. 무랏 형님. 정말 많이 닮았군요. 형님이라고 부르셨다니. 할아버지가 그분보다 나이가 많으셨던 모양이에요. 박노식 옹은 주머니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셨습니다. 누렇게 변한 사진 속에는 젊은 군인들이 함께 서 있었고 그 중에는 제가 책상 위에 두고 있는 사진 속의 할아버지로 보이는 분이 있었어요. 1951년 3월 가평 전투 직전입니다. 무랏 형님이 나를 구했어요. 박노식 옹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중공군의 기습 공격이 있었습니다. 저는 부상을 입었고 무랏 형님이 저를 등에 업고 안전한 곳까지 데려다 주었어요. 그 후 그는 다시 전선으로 돌아갔고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앞에 할아버지의 모습이 그려지는 것 같았어요. 누군가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그 모습이 그동안 추상적인 이야기로만 존재했던 할아버지가 이제는 생생한 영웅으로 제 앞에 살아났습니다. 박노식 옹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70년 동안 무랏 형님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매년 가평 전투 기념식에 참석하며 그를 기억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의 후손을 만나다니. 박노식 옹은 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따뜻한 손에서 할아버지의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보훈처 관계자가 나서서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은 무라카라 상병의 희생을 잊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의 용기와 헌신에 감사하기 위해 이 마을을 터키, 한국 평화마을로 지정하고 정수 시스템 구축을 포함한 종합개발 계획을 시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는 저에게 금빛 메달이 담긴 상자를 건넸습니다. 메달에는 한글과 터키어로 새겨져 있었어요. 조국을 위해 이국 땅에서 산화한 영웅에게. 그날 밤 마을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한국에서 온 방문단과 마을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이야기를 나누고 음식을 나눴어요. 아이들은 한국에서 가져온 선물에 기뻐했고 어른들은 옛 전쟁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는 박노식 옹과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분은 할아버지에 대한 추억을 하나하나 들려주셨습니다. 용감했던 일, 친절했던 순간들, 그리고 마지막 날의 이야기까지. 그 모든 이야기가 제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박노식 옹과 한국 방문단이 떠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남긴 것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었어요. 코이카의 터키, 한국 평화마을 프로젝트는 놀라운 속도로 진행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창문을 열면 공사 소리가 들렸어요. 마을 중심부와 학교 부지에 대형 물탱크와 정수 시스템이 설치되고 있었습니다. 한국과 터키 기술자들이 함께 일했고 마을 청년들도 그들을 도왔어요. 정유진 박사는 이 모든 과정을 지휘하며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물 공급 시스템이 아닙니다. 태양광 에너지를 활용한 지속 가능한 시스템이에요. 전기가 끊겨도 작동할 수 있죠. 정유진 박사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처음보다 훨씬 협조적이었습니다. 이제는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프로젝트에 참여했어요. 심지어 처음에 반대했던 사람들도 적극적으로 도왔죠. 어느 날 정유진 박사가 학교로 찾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밝았어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추가 지원이 결정됐어요. 학교에 코리아 도서관을 설립하기로 했답니다. 정말 기뻤어요. 우리 학교는 오래전부터 제대로 된 도서관이 필요했거든요. 아이들이 책을 더 많이 접할 수 있다니 정말 좋은 변화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어 수업도 시작하려고 해요. 일주일에 2번 화상으로 한국 선생님과 연결해서 수업을 할 수 있답니다. 아이들은 이 소식에 환호했어요. 특히 에미는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도 한국어를 배울 수 있나요? 꼭 배우고 싶어요. 에민의 열정은 다른 아이들에게도 전염되었습니다. 곧 많은 아이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고 했어요. 저도 함께 배우기로 했죠. 정수 시스템 공사는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2달 만에 큰 뼈대가 완성되었고 파이프라인이 마을 곳곳에 연결되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첫 물이 흐르는 날이었죠. 마을 사람들이 모두 광장에 모였어요. 정유진 박사와 코이카 팀, 그리고 터키 정부 관계자들도 함께였습니다. 큰 밸브 앞에서 간단한 기념식이 열렸어요. 이제 밸브를 돌리겠습니다. 3, 2, 1. 밸브가 돌아가고 곧 맑은 물이 파이프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처음으로 마을 중앙 분수대에서 물이 솟구쳤을 때 모두가 환호성을 질렀어요. 아이들은 물놀이를 하며 기뻐했고 어른들은 서로를 축하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할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무랏 할아버지가 이 모습을 보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70년 전에 그분이 지키려 했던 나라가 이제는 그분의 고향을 돕고 있으니까요. 정수 시스템이 완공된 후 마을에는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아이들의 건강이 좋아진 것이었어요. 새무라처럼 물 때문에 배탈이 나는 아이들이 급격히 줄었죠. 학교 출석률도 높아졌고 아이들은 더 이상 물통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또한 코리아 도서관이 개관했어요. 작지만 아늑한 공간에 한국과 터키의 역사, 문화에 관한 책들이 가득했습니다. 특히 한국 전쟁과 터키군 참전에 관한 책들이 많았죠. 그 중에는 할아버지의 이름이 언급된 책도 있었어요. 한국어 수업도 시작되었습니다. 화상으로 연결된 한국인 선생님이 매주 2번 아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셨어요.
아이들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배워갔습니다. 어느새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같은 인사말을 자연스럽게 사용하게 되었죠. 어느 날 에민이 저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커서 한국에 가보고 싶어요. 할아버지가 싸웠던 가평도 가보고 싶고 서울에 있는 전쟁기념관도 보고 싶어요. 가능할까요? 저는 에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어요. 물론이지. 꿈을 크게 가져. 언젠가 꼭 갈 수 있을 거야. 그때 정유진 박사가 다가왔습니다. 실은 그것에 대한 계획도 있어요. 내년부터 이 마을 학생들 중 몇 명을 선발해서 한국으로 단기 연수를 보내는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랍니다. 이 소식에 에민의 눈이 더욱 반짝였어요. 꿈이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희망이 생긴 거죠. 프로젝트 공사가 모두 끝나갈 무렵 마을 광장에 특별한 기념비가 세워졌습니다. 그 기념비에는 터키어와 한국어, 영어로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었어요. 터키의 희생이 한국을 지켰고 한국의 기억이 터키의 미래를 지켰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터키 병사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무라카라 상병의 이름도 분명하게 보였어요. 기념비 앞에서 작은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정유진 박사와 코이카 팀, 마을 사람들, 그리고 학생들이 모두 참석했어요. 저는 할아버지의 사진을 들고 기념비 앞에 섰습니다. 오늘 우리는 70년 전의 희생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할아버지, 당신이 지키려 했던 그 나라는 이제 우리를 돕고 있어요. 당신의 희생은 결코 잊히지 않을 거예요. 추모식이 끝나고 모두가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 마을의 일상은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깨끗한 물이 흐르고 아이들은 더 건강해졌으며 새로운 배움의 기회가 생겼으니까요. 3개월 후 우리 마을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태양광 기반 정수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학교와 각 가정에는 깨끗한 물이 넉넉히 공급되었어요. 더 이상 아이들이 무거운 물통을 들고 언덕을 오르내리지 않아도 됩니다. 학교에는 파란색 대형 물탱크가 설치되었어요. 한국, 터키 평화 협력이라는 글자가 양국 언어로 새겨져 있었죠. 아이들은 이제 쉬는 시간마다 수도꼭지에서 마음껏 물을 마시고 손을 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무라와 같이 물 때문에 자주 아팠던 아이들의 건강도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코리아 도서관은 아이들의 쉼터가 되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에도 많은 아이들이 도서관에 남아 책을 읽고 한국어를 공부했어요. 벽에는 한국과 터키의 국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고 한쪽 벽면에는 한국 전쟁 참전 터키 병사들의 사진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중 중앙에는 할아버지 무라카라의 사진이 있었죠. 한국어 수업은 예상보다 훨씬 인기가 많았어요. 처음에는 아이들만 참여했지만 점차 마을 청년들과 어른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 학교 교실은 화상으로 연결된 한국인 선생님의 목소리로 가득 찼어요. 에미는 특히 한국어에 재능을 보였어요. 그는 방과 후에도 혼자 공부하며 빠르게 실력을 쌓아갔습니다. 선생님, 저는 커서 한국어 통역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을과 한국을 더 가깝게 만들고 싶어요. 마을 광장에는 기념비가 세워졌어요. 터키어와 한국어, 영어로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터키의 희생이 한국을 지켰고 한국의 기억이 터키의 미래를 지켰다. 저는 기념비 앞에서 자주 생각에 잠겼어요. 할아버지의 희생이 이제는 미래 세대에게 새로운 기회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1년 후 저는 첫 번째 한국 방문길에 올랐어요. 서울의 전쟁기념관을 방문했을 때 터키군 참전 기념비 앞에서 할아버지의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7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할아버지와 다시 만난 것 같았어요. 추모식에서 저는 짧은 연설을 했습니다. 용기란 총을 드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웃게 만드는 일이에요. 할아버지의 희생은 70년이 지난 지금 우리 마을 아이들의 웃음으로 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매일 아침 저는 여전히 할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사진 옆에 새로운 사진들이 놓여 있어요. 파란 물탱크 앞에서 환하게 웃는 아이들, 벚꽃 아래 모인 마을 사람들, 그리고 한국과 터키의 국기가 나란히 펄럭이는 모습. 가끔 꿈속에서 할아버지를 만나면 이제는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요. 할아버지,
당신이 지킨 그 나라는 정말 잘 있어요. 그리고 그 나라는 우리를 잊지 않았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감동사다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